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지종대 교수님이라고 여러분들 낯이 약간 서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이 낳은 위대한 정치인 김종필 전 총리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보좌관이고 연설 전문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인재 전 의원님 그리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박성조 위원장님 방금 전에 지종대 교수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해주신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설득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인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언제나 중심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도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전라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충청남북도와 대전 세종에 있는 우리 충청인들이 한 표라도 더 주는 사람이 반드시 대선에 대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날 공주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변인과 홍보 쪽을 맡은 대단히 빛나는 사람이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 박수현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공주에 대하여 공주는 내란 수괴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 사람이라고 해서 공주가 내란 수괴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지옥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충청인을 능욕하고 공주를 모욕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옛날 남로당의 박헌영이 예산 사람이니까 우리 충청이 남로당의 고향이고 빨갱이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도 되지 않았고 공소사실로서 빼버리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그 큰 칼을 뽑아들었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여 번에 이르는 탄핵,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끊임없는 일방적인 예산 입법 독주, 그야말로 입법의 쿠데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즈음에 우리 충청도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로 뽑아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4년에 공직에 들어가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부터 차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저는 전두환 대통령부터 수많은 보수와 진보의 대통령을 모셔봤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저희가 느꼈던 공직자로서 우리나라를 100달러도 안 되는 그 시절로부터 75년 만에 전 세계의 탑10 이내에 IT와 선박과 조선, 반도체 모든 분야에서 세계 탑으로 올라간 우리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근저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속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은 가장 겸손한 데에서 가장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였습니다.
청렴한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왔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김문수가 집 한 채밖에 없는 김문수,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경기도지사 또 삼선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위대한 기적의 길을, 경륜의 길을 걸어온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고 청렴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처럼 복잡하고 난해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받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진정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희생과 헌신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며칠 전부터 방탄조끼도 모자라서 방탄 유리를 한 겹, 두 겹, 세 겹을 하고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목숨을 잘 보존해서 이 나라의 독재를 이끌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이재명이냐, 아니면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총알을 맞아도 좋겠다고 당당하게 앞서는 김문수의 참 용기가 누가 지도자의 사기입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다 지켜보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막판에 끝발 올리는 사람이 항상 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모든 대통령들이 막판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무려 90%의 지지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 또는 인도총과 전교조에 또는 특정 이권을 생각하는 세력의 철통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40%에서 50%를 넘나들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생각하면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2틀 12일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 따지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저 아스팔트에서부터 광화문 한남동 관저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코리아 등을 통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계엄이라는 위험한 칼을 뽑았는지 다 이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당, 또 국민들의 결정적인 지지를 받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12일 동안 우리 여론조사, 저 헛된 여론조사를 넘어서 우리 충청인들이 합치면 반드시 위대한 감동의 역사를 쓰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또 다른 100년으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위대한 후보, 꽃꽃장수 정정당당한 김문수를 반드시 6월 3일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대한 논산시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김문수!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고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김문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지지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겠지만은 까면 깔수록 이재명 후보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일만 나올 것이고, 우리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 훌륭함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양아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전 시장이 양아치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아치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얼마나 잘 표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논산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기는 선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논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가셔서 우리 기호이번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이상을 군생활한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 내부에 의해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정치가 개판이야, 경제가 개판이야, 사회도 개판이야, 모든 게 개판이야. 그래서 저 스스로 무너지는 것, 이게 내부 위협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대한민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음의 검은 풍선을, 그것도 풍선이 아주 빵빵한데 조그마한 거들이면 툭 터지는데 그 검은 풍선을 가슴에 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위기.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 그냥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누구한테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 도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통상 그러지요. 야, 대통령 선거는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이야,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미래에 대한 선택이야, 또 그 말을 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과거로 가란 말이야, 미래로 가란 말이야? 헷갈리잖아 이게.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로 가야 되죠. 요것만 길게 할 겁니다. 과거 7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미래를 보는 안목과 노력을 가지고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맞지요? 뿐만 아니라 K국방의 세계화를 이뤘어요. 맞지요?
이게 바로 대통령이 바로 미래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대통령은 그 나라의 미래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음에 있어서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과거가 아니야. 우리의 미래의 주안을 두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런데 미래의 주안을 두는데 구체적으로 두 사람 중에서 1등과 2등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등, 4등, 5등짜리 뽑을 수는 없잖아. 1등과 2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뽑는데 미래의 주안을 두되 세 가지를 고려하라 그거지요.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냐?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떠냐? 이건 기본이야. 두 번째,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 세 번째, 그 사람의 추진력이 어떠냐? 이 세 가지가 대통령 깜이다 그런 것이죠. 확실하다. 자, 분명히 이야기해요. 미래의 포인트를 둬라. 미래의 포인트를 두되 어떤 친구가 도덕성이 탁월하냐, 어떤 친구가 능력이 있느냐, 어떤 친구가 추진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찍어라 그겁니다. 김문수! 김문수!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찍으려면 분명하게 알고 찍어야 돼. 개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어영부영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요 이래서 내가 찍는 거야. 여러분, 도덕성은요 모든 대통령 지지자의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 이야기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점수를 내봤어요. 점수를 내보니까 김문수는 75점이 나와, 이재명이는 25점이 나와. 그러니까 능력면에서도 앞섭니까? 뒤처집니까? 그 능력도 볼 거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추진력. 추진력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 이게 추진력이에요. 문제점 두성이면 추진력이 없는 거죠. 청소한 것처럼 깔끔해야 돼요. 아까 이인재 선배님께서도 대장동을 말씀하셨어요. 대장동 하면서 사람 수없이 두고 갔다고 그랬죠. 영창 갔다고 그랬죠. 이건 깔끔하지 못한 거야.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보다 20배 큰 광주 힌트스를 개발하면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인상했습니까? 없다 생각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3박자를 보자 그거지. 도덕성, 능력, 추진력, 누가 왔습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저는요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야, 그냥 김문수 찍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야, 대통령은 막 미래의 주안을 두고 찍어야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거야.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봐. 그럼 누군가?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굽니까? 김문수! 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특히 앞에 이인재 선배님이라든가 성길정 의원이라든가 우리 김영석 도당위원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왜? 군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군대를 잘하니까 그 군대를 잘하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아. 결론은 이재명이는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국방을 몰라도 너무 몰라. 국방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뭐 많이 하는 것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해.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아주 알기 쉬운 거. 이재명 선수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야,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랬지요? 그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더러운 평화가 뭐요? 이거요. 더러운 평화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그런데 옆에 이웃집한테 응도 터지기가 싫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 줘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무릎 꿇어서 빌어야 돼. 평화를 구걸해야 돼. 그래서 안 맞아야 돼. 그게 더 낫다 그거죠. 맞지요? 지도자는 그 나라의 대통령은 전쟁이 국방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돼 있을 때 그 나라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힘이 많더라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논산은 국방산업 중심의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논산은 국방산업 중심의 도시로 가야, 지금 백성의 수장이 추진하는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로 가야 논산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40만 100만의 인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약속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바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통령 돼야 돼요? 김문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